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기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졌을까요? 주식은 불장이고 집값은 오르는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퍽퍽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이라도 나가서 한 끼를 먹었는데 이제는 밥값이 10,000원, 2명이면 20,000원입니다. 회사에는 간편하게 조리를 해서 먹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모든 식당에 줄이 길게 있었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심각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술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점심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한숨은 점점 길어집니다. 상권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래도 매출 감소폭이 낮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장사를 그만두시는 가게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요즘 먹자골목이나 동네 상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문의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1년도 못 버티는 가게가 태반인데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늘어났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만 수천 곳이 문을 닫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수치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체 수는 약 65만 개로 미국과 일본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74만 개고 미국은 68만 개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것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이 작은 대한민국에 무려 65만 개의 식당이 있으니 가게 한 곳당 80명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 고물가에 지갑을 닫은 사람들이 많으니 식당 폐업률은 20%를 넘겼는데요. 지난해 음식업을 하시는 15만 8천 명의 사장님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로는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였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을 벌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고 폐업한 사장님들의 이유 중 사업 부진이 48.9%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봐도 폐업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대, 30대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6개월 미만 폐업 업체의 수는 12,000개로 전년 대비 49.4%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외식업 경험이 없는 젊은 창업자와 은퇴자가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한 사장님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한다는 건데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스컴에서는 프랜차이즈 광고가 정말 현란한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배달 업체만 돈을 버는 구조인데 아직도 예비 창업을 하시는 일부 분들은 어떠한 노력이나 특색 없이 프랜차이즈 회사에 기대서 돈을 편하게 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식당이 많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맛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이유를 찾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상대적으로 나쁜 위치의 입지 조건, 계산착오로 과도한 지출, 관리 능력 부족 등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없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진 건데요. 박터지게 식당이 늘어났고 외식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맛이 보장된 곳을 우선적으로 가는데요. 여전히 맛집은 길게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같은 상권에 음식점이 줄지어 있으니 더 체감되는 양극화는 커졌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마케팅과 회전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겨버렸습니다. 크게 준비가 안 된 사장님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르르 달려가는데요. 배달 시장이 잘 된다고 하니 이제는 배달만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집은 한 번 시키고 절대 안 시켜 먹을 곳도 많아진 것 같고 한식집은 맛이 맹맹하거나 깊은 맛이 없는데요. 최근에는 간편식을 데워서 13,000원에 판매한 배달 죽집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순댓국이나 탕집도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데워서 파는 곳도 많아졌는데요. 배달의 후기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자연스럽게 배달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요식업인데요. 너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의 경쟁률과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준비는 부족한데 일단 응시해보는 허수의 개념이 자영업 시장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인데요. 확실히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씁니다. 외식 산업은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게 팩트이고 폐업 가게와 임대상가의 수치는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외식 3번 할 거 1번 하는 게 요즘 대한민국인데요. 신중히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폐업 후가 더 지옥 같아지는 일상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사장님의 글이 있었는데요. 직장을 다녔을 때 300에서 400 정도를 벌었고 자영업으로 이 정도만 벌어도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워져서 1년 안에 폐업을 결정하셨는데요. 폐업 이후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2달 바짝 근무해보니 다시 일이 없어졌습니다. 건설 기계 중장비를 배우시고 이런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월 250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심각한 무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알바는 50곳 넘게 지원해도 연락 한 통 없다고 하는데요. 40대 이상이면 재취업도 쉽지 않으니 월 200만원만 벌어도 자영업보다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젊은 인력을 뽑으려고 평균 38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걸어둔 곳도 많은데 은퇴 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셨다가는 이렇게 빚만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촌 메인 상권에서 17년 동안 운영했던 새마을식당 사장님이 경영난에 시달려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상권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심각합니다. 대학가에는 사람이 없고 동네 골목 상권에는 유동인구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버틸수록 적자가 심해지는데 임대료와 원재료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고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답 중 43.6%가 개점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었으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원재료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지출이었습니다. 실제 개업 1년차 생존율은 3분의 1이 넘는 약 65.3%였습니다. 불경기와 구조적 요인까지 겹쳐서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국산 재료에 수입 원재료도 환율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고 국제 유가 상승은 물류와 운송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점포는 야간 영업을 줄이거나 전체 영업시간을 확 단축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가 고정 비용에 추가되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식당들 중에서도 동네마다 맛집들은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지키며 웨이팅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자영업에 뛰어드실 건가요? 서울대 갈 정도로 열심히 장사에 대해 알아보고 상권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